그런 애들이 나중에 초등학교 고학년 가서 엄마 원망한데 왜 친구들 학원 보낼 때 난 안 보내가지고 지금 뒤따라가기 힘들게 만들었냐고 다 엄마 탓이라고 한대. 너 나중에 엄마한테 고마워할걸? 이런 식으로. 이미 경험치가 오랫동안 있었어요. 아이 입장에서. 내가 말을 좀 해봤더니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더라. 내가 뭔가 엄마한테 소소한 내 친구 얘기나 자연스러운 내 마음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그걸 자꾸 판단하고 더 잔소리하고 더 간섭하더라. 또는 내 욕구나 바람을 말했더니 오히려 엄마가 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 또는 나한테 더 책임을 지우더라. 너 숙제 다 했어? 이렇게. 숙제도 안 했으면서 그걸 해달라 그래? 이런 식으로. 이런 경험치가 쌓여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진처럼 이제 입을 닫는 거죠. 그거가 이제 회피예요. 아까 말씀드린 회피. 최소한 중간은 갈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귀도 닫고 있습니다. 입도 닫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꽤 긴 시간 동안에 다시 해야 돼요.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을 안 한 이유는 그런 경험치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존중받지 않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라서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감정들, 정서들을 회복해야 돼요. 엄마는 나를 존중하고 있고 내가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서 상처받고 좌절되지 않을 거고 이런 마음이 다시 생기도록 한 방에 되는 게 아니라 역시 시간이 걸려요.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떤 계산 없이 막 미리 시나리오 그리지 않고 이 말하면 엄마가 날 이렇게 보지 않을까? 이 말하면 엄마가 어떻게 보지 않을까? 이 말하면 나한테 더 큰 손해가 있지 않을까? 이 말하면 오히려 숙제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의심이나 계산 없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그 상태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말하고 싶게 입이 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이라는 거는 겉에 있는 표현형이고 이면에는 아이의 이면에 마음이 있어요.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욕구나 뭐 의도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 특히나 감정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아이 마음속에 이미 불신이 있는 거고 불안이 있는 거예요. 두렵고 말했다가 큰일 날까봐 더 힘들어질까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마는 말이 안 통해 벽이야 이런 느낌이 아닌 오 말이 통하네 오 웬일 처음에는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점점 이게 반복되면 통한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리 이제 말을 안 해도 대부분은 그래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희망을 놓지 않아요. 그래도 혹시나 통하지 않을까? 너무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아주 가끔은 한번 떠봅니다. 그 순간을 잘 이렇게 캐치해야 돼요. 기다리고 말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듣다가 얘가 조금 말하는 그 순간에 진짜 기회로 삼아서 입을 꼭 닫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는 통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한 예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보통 뭐 게임 같은 거 친구 비교 많이 하죠. 게임기가 있대 또는 뭐 나는 평일에 게임 못하는데 뭐 평일에도 게임 한대. 뭐 게임 같은 것도 있고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모가 통제하는 거. 지환이는 닌텐도 있대. 엄마한테 말해요. 그러면은 이제 부모로서 어떻게 말을 해 주시겠어요? 생각하시는 동안에 자스민 님이 저한테 힌트를 주셨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밑에 보면은 좋아요 누르는 표시가 있는데 중간에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은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아까를 이용해서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닌텐도도 이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이제 듣는 거죠. 들어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닌텐도도 이때 이렇게 한마디만 할 수도 있고 좀 더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친구랑 비교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서 친구 얘기 좀 그만하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잘라요. 그러면 이제 아이의 마음에는 벽이 생기니 역시 말이 안 통해. 역시 듣고 싶은 말만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예시예요. 예시. 하나의 방법. 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성격, 성향, 스타일, 패턴 여러 가지가 작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을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근본적인 그 태도를 거기서 캐치해서 내 언어로 이렇게 해줘야 되죠. 우선은 듣고 마법의 단어 그랬구나 이게 마법의 단어잖아요. 우선은 거기에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는 표현을 해야 돼요. 물론 내가 좀 흥미 없어도 그런 척을 좀 해야 돼요. 오 그래? 이렇게 처음부터 자르지만 않아도 돼요. 사실 그냥 듣고 있어도 되지만 아이가 조금 더 뭔가 리액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 그래 이거 리액션이 진짜 중요합니다. 엄청난 리액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약간의 내 호기심과 흥미를 아이가 느낄 수 있게 하는 그 정도. 오버하지 않으면서도 땅한 흥미와 관심. 엄마로서 너한테 뭐 숙제나 공부나 이런 거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다. 너가 그냥 관심 있고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다 관심을 기울이고 듣고 싶다.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거.
너도 갖고 싶었구나. 근데 그 친구는 엄마 아들이 아니잖아. 네, 이런 식으로 또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죠.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 잘 하셨어요.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뭐 그러면 너 친구가 뭐 하면 다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걔네 집 가서 살아. 왜 우리 집에 태어났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막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막말이기도 하지만 또 조곤조곤 해도 그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아무리 맞아도 아이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이랑 대화를 할 때 사실은 불공평해요. 부모는 힘이 있고 아이는 힘이 없고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머리가 차이가 나요. 아이는 아직 아이기 때문에 논리력이 딸려요. 지능이 딸려요. 그래서 대화를 설득, 뭔가 논리를 맞춰서 딱딱딱 아이가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막고 이러니까 넌 이래야 돼 이런 식의 대화는 아이랑 많이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흔히 우리의 착각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멍 다 막고 이렇게 하면 아이가 빠져나갈 구멍 없으니까 그 말 듣고 따르겠지. 지도 생각이 있으면 내 말에 빈틈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올바른 말 해도 내가 행동하는 거는 그 말이 맞기 때문에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이 땡기면 행동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말에 대한 반발심만 안 생겨도 성공인데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내가 빈정상해. 잘났다 그래 이런 뭔가 그런 느낌이 생기면은 반항심이 생기면은 더 반대로 가는데 아이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불공평한 경쟁이에요. 논리빨 내세우는 거는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할 말은 없어요. 논리가 딸리니까. 근데 끝이 아니에요. 정서는 있어요. 내가 표현은 못하고 말은 안 해도 억울해. 내가 이게 뭔가 표현은 못하겠는데 억울해. 내가 뭔가 당하는 것 같아. 내가 엄마랑 얘기하다 보면은 이 일에서 끌려가서 결국은 숙제를 해야 되는 결론에 도달해. 근데 내 마음은 억울해. 이게 굉장히 흔한 부정적인 정서예요. 그래서 논리가 아닌 정서를 다루는 대화를 해야 돼요. 논리빨 내세우는 거는 되게 치사한 거다. 불공평한 경쟁이고 오히려 정서를 더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이다. 오, 그래 다음에 이제 딱 대화가 끝나는 느낌. 이제 거기서 끝나기만 해도 다행인데 조금 더 아이가 말을 하게 해주면 더 좋아요.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근데 많이 이제 얘기를 더 이끌어 가려다가 자칫 또 논리로 가고 팩트로 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지환이는 닌텐도도 있대. 뭐 너는 뭐 딴 거 있잖아. 이런 식의 대화. 그게 아니라 그냥 아이의 정서가 뭔지 지환이 닌텐도 있다라는 얘기 왜 하겠어요, 아이가. 팩트 체크 해주려고 엄마가 닌텐도 걔가 있고 없고가 궁금하지 않은데 왜 하겠어요. 자기도 이미 알고 있는데 왜 하겠어요. 자기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환이가 닌텐도 있는 거에 대한 나의 마음, 아이의 마음. 그게 사실 자기가 있는 거를 아이도 몰라요. 내가 이 얘기 지금 왜 하고 있는지. 그냥 말이 우선 나와서 하는 건데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은 아이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는 조금 더 이거를 헤아려 주면 아이가 자기 마음을 살펴볼 수 있게 돼요. 자기의 정서를. 그래서 마음이 어때?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토스를 해야 돼요. 아이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자기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말.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 뭐 기분이 어땠어? 무슨 생각이 들었어? 이런 거. 미리 떠봐도 별로 안 좋아요. 뭐 그래서 부러웠어 이거보다는 우선 오픈형으로 좀 정리하면은 아이가 뭐 닌텐도 있고 없고에 대한 팩트에 대한 말을 하더라도 엄마는 그 말 이면에 있는 감정, 아이의 마음이 뭔지 그걸로 되묻는 거. 그래서 마음이 어땠냐, 어떤 기분이 들었냐. 그러면 아이가 뭐 처음에는 못할 수도 있지만 점점 자기 마음에 집중하면은 뭐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부러웠어, 또는 뭐 짜증났어, 억울했어, 나는 없는데 뭐 이런 거. 또는 엄마가 미웠어, 엄마는 안 사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 표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전작업으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한 번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을 또 표현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에 더 확신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부러웠다 이렇게 표현하면. 또 흔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뭐가 부러워? 너는 스마트폰 있잖아. 걔는 닌텐도 있지만 스마트폰이 더 비싸고 걔는 더 부러워할걸? 이런 거. 그거는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는 나의 감정을 존중받지 않는 느낌이에요. 감정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나의 감정을 판단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나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나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야 돼요. 그걸 기대하는 거죠. 특히 엄마한테. 그래서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감정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우선은 뭐가 부러워 이렇게 무시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막 다른 감정으로 억지로 이끌면 안 된다. 만족해라. 감사해라. 너의
사정에. 감정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설득해서 끌고 가면 안 돼요. 오히려 반발심만 생기고 꼬입니다. 그냥 그대로 존중. 그래, 부럽겠다. 부럽겠다. 부러움 같은 경우는 쉽게 또 공감을 할 수도 있지만 더 날것의 감정, 정제되지 않은 되게 유치하거나 이런 감정 내가 냅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불안을 자극하는 감정들은 그대로 받아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엄마 너무 미워 짜증나 나 왜 우리 집에 태어났어 이런 거. 엄마는 너무 엄마 같지 않아. 엄마는 너무 나한테 관심이 없어. 해주는 게 없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 친구 엄마는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 아이가 해줘달라는 것도 해주고 이런 거. 엄마에 대한 판단, 원망, 비난 또는 자기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 이런 여러 가지의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면 되게 쉽지 않거든요. 이 게임기 대화에서는 이 정도로 나올 수 있지만 다른 대화를 예를 들면은 정말 험한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가 심지어 나올 수도 있죠. 그거 역시도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필터 없는 날것의 감정일수록 기회로 삼아서 받아줘야 돼요. 불안하거든요. 그건 내 불안이 문제예요. 그 감정 내가 받아줬다가는 아이가 그 행동할까봐 그 감정과 관련된 행동으로 넘어갈까봐 불안한데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감정을 막았을 때 그 감정과 관련된 행동을 나중에 쌓였다가 터지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때 어떤 감정이든지 받아주면은 오히려 내가 우려하는 감정과 관련된 행동으로 더 안 가요. 그게 바로 감정 대화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고 그 이유는 바로 내 감정은 해결만 되면 돼요. 해결은 어떻게 되냐면은 표현해야지만 감정이 해결돼요. 해소. 표현하고 상대방이 내 감정을 듣고 수용하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면 내 감정이 해소돼요. 부러워도 내가 표현하고 상대방이 부럽겠다 해주면 점점 부러움이 점점 해결될 수 있고 원망이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도 역시 내가 표현하고 상대방이 듣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헤아려주면 또 점점 해소되고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아이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용어인지 아는데 이런 대화는 전혀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이제 지인 사이,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대화를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하지만 아이가 이런 얘기하는데 내가 듣는데 난 감정 쓰레기통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데서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많이 한 거에 대한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런 대화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와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부관계든 다른 친구와의 관계든에서 내가 너무 감정 쓰레기통 되고 호구되고 이런 느낌이 많으면 거기서 해결해야 되지 아이와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내가 그 역할을 자처해서 할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육아라는 거는 다 이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모 마음에 대한 강의나 이런 걸 하지만 오늘은 아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래도 역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은 또 반대로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나 역시도 내 마음을 더 표현하고 아이가 내 말을 듣고 또 수용해줘요. 이 관계가 점점 돈독해지는 게 부모로서 어떻게 보면 제일 바라는 거죠. 내가 내 아이와 서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관계가 되는 거. 그게 사랑이고 존중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한번 감정 받아주면 얘가 바로 감정이 해결되고 이렇게 딱 나이스하게 뭔가 선순환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길게 봐야 되는 작업이라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아름답지 않아요. 오히려 감정 받아줬더니 자기의 쌓였던 감정 더 얘기할 수 있어요. 이미 그 전에 많이 생각했던 것들. 지환이는 학원도 나보다 적게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걔네 엄마는 이런 것도 잘해주고 걔 엄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되게 진솔한 필터 없는 자기 마음이죠. 듣는 엄마의 입장 헤아리지 않는 그런. 근데 아이는 원래 그런 존재고 여기서 물론 좀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이가 진솔하게 자기 감정을 얘기했다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내가 들어야 돼요. 그럼 그 집 가서 살아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내가 진짜 좋은 엄마 같지 않은 느낌이 있으면 이런 말에 여유롭게 반응 못해요. 오히려 더 확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이런 말 다시 못하게 하죠. 이런 얘기 들으면 막 또 속에서는 막 논리적으로 야 지환이 그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후회해. 나중에 그런 애들이 나중에 초등학교 고학년 가서 엄마 원망한데 왜 친구들 학원 보낼 때 난 안 보내가지고 지금 뒤따라가기 힘들게 만들었냐고 다 엄마 탓이라고 한대. 너 나중에 엄마한테 고마워할걸?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입을 닫아야죠. 들어야 돼요.
역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그렇게 보이는구나. 부러울 수 있겠다. 또 중요한 팁은 나도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음을 얘기해도 돼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 똑같은 마음이 들더라. 되게 서운하고 억울하고 부럽고 그랬어. 너도 그렇구나. 관계가 더 좀 진전되면은 그래도 부모로서 이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을 좀 표현해도 되지만 우선은 듣고만 있어도 돼요. 제일 중요한 마음은 이러다가 아이가 그냥 아무 말 다 해버리고 자기의 감정 다 말해버리고 이러다가 이상한 사람 될까봐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를 해도 큰일 안 나고 오히려 아무 말 대잔치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밖에서 아무 말 대잔치 할까봐요. 아니에요. 오히려 안에서 집에서 아무 말 대잔치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밖에서 조절을 잘하고 집에서 아무 말 못하게 다 이렇게 닫고 커트하고 억압하면 쌓였던 게 밖에서 터져요. 밖에서 아무 말 합니다. 아무 말 대잔치를 해도 큰일 안 나고 오히려 그래야지 감정이 해소된다는 얘기 드렸고 감정만 해소되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이걸 반복하면 아이고 점점 생각을 하게 돼요. 스스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자연스러운 내 마음을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서 표현을 해봤더니 뭔가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자기의 감정이나 정서나 또는 생각의 패턴을 점점 알게 돼요. 이거는 뭐 어떻게 가르쳐줘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통합적인 인식은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의 정서를 말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주주님이 사회성 떨어질까봐 걱정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걱정이 제일 많은데 사회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회성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능력만 잘 되어 있으면은 사회성이 잘 되는 건데 오히려 자기의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감정도 잘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마음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수 없어서 사회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보통 흔히 생각하는 거랑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말 안 하고 충분히 듣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진솔한 경험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HHJW님이 어릴 때 얘기할 곳이 없어서 친구들한테 집착했다. 그 마음으로 받아준다. 남편은 버릇 없어진다고 내가 잘못하는 거라고 하는데 좀 걱정되긴 한다. 받아주는 거는 좋아요. 그 마음은 받아주고 최대한 다 받아주고 하지만 행동만 조절해주면 돼요. 버릇 없어지는 거는 행동의 문제예요. 그리고 마음 안 받아줬을 때는 오히려 나중에 진짜 버릇 없어집니다. 감정 그대로 공감해주는 거 노력 중인데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울 때가 많다. 그쵸? 우리도 그런 교육을 안 받고 그런 경험 못하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내 마음이 여유가 있고 편해야지 아이의 감정도 아이 것 그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어떤지 더 살피려고 하고 있어요. 똑같죠? 부모가 내 마음을 알아야지 아이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그래서 중요하고 이제 마지막 3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서를 잘 다뤘으면 우선은 결과적으로 숙제를 어떻게 하면 시킬 거냐. 그거는 이미 대화의 목적이 업무인 거예요. 일 처리. 대화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좀 돌아가야지 오히려 대화의 목적도 잘 돼요. 숙제 시키는 거는 결국에는 한 방이면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관계를 쌓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좀 후퇴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얘기 잘 들어줬으니까 이제 엄마 말 듣겠지. 이런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결론으로 이끌지 않아야 돼요. 결론 내지 않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대화 왜 했나? 시간 낭비한 거 아닌가? 결국 내가 숙제 시키려고 대화했다는 증거밖에 안 돼요. 전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정서적인 관계를 형성한 거고 그게 돼야지 나중에 자기주도적으로 숙제를 하게 돼요. 시간이 걸릴 뿐. 그 전 작업을 충분히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못 견디면 불안해서 억지로 자꾸 시키고 그러느라고 감정을 억압하거나 오히려 불안이나 공포 또는 수치심을 자꾸 자극해서 행동으로 이끌고 그러면 순간적으로는 애가 숙제해서 마음은 편하지만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부정적인 정서가 계속 쌓이고 나중에는 오히려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결론 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결론 내지 않는 내 진짜 마음이 또 다 티가 나기 때문에 말투에 티가 나요. 내가 아무리 외워서 감정 받아주려고 해도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그게 불만족스럽고 마음이 불안하면 말투에 티가 나요. 그리고 아이는 그걸 기가 막히게 캐치하고 결론 내지 않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대화할 때 결론 안 내고 특히나 뭔가 문제 행동이 됐었을 때 감정적으로 뭔가 격해졌었을 때 대화가 시작됐다면 더더욱이 결론 내면 안 돼요. 결론을 굳이 내고 싶으면은 내일 내세요. 내일 감정적으로 편안할 때
나도 편안하고 아이도 편안할 때. 그래야지 깔끔하게 딱 적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먹힐 가능성이 크고. 오늘은 이제 공부정서 강론 중에서 첫 번째 대화법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총론을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고, 그러면 훨씬 더 인사이트가 생기실 거고요. 그런 통합적인 내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해요. 강론은 사실은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이것만 잘 있으면. 대화도 제일 중요한 기본 개념만 알면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또 강론들이 또 있는데, 우선은 아이의 성향별로, 유형별로, 기질별로 주로 취약할 수 있는, 또 부모로서 부정적인 정서를 자꾸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흔한 예. 그런 아이들은 어떤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야 하는지를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